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2016년 4월 26일 밤 11시를 넘었습니다. 이제 1시간만 있으면 4월 27일, 내일 오전에는 판문점에서 문재인 김정은 회담이 진행됩니다. 이 순간 많은 국민들이 걱정으로 잠이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설레는 마음보다는 또 6.15선언 14선언과 같은 북한 페이스의 합의가 나와가지고 지켜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런 고약한 합의가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김정은이야 공산당이 선전선동으로 정권을 쟁취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는 1차적으로 거짓말쟁이니까 김정은 보고 속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코브라 보고 독을 빼라는 것처럼 그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우파 보수 정권은 속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은 김정일, 김정은의 전략에 속았든지 아니면 자진해서 넘어갔든지 어쨌든 6.15선언 14선언과 같은 헌법에 맞지 않고 그리고 세계 역사의 조류에도 맞지 않는 그런 합의를 해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존속시키고 핵개발을 하는 것을 사실상 도왔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그 노선을 이어받겠다고 선언했으니까 내일 합의는 김정은의 속임수에 넘어가든지 아니면 적극 협조하는 그런 내용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문제는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안 속을 것이냐는 겁니다. 정권이 속아도 국민이 속지 않으면 나라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이 속고 거기에 정부가 속아 넘어가고 국민까지 속아버리면은 대한민국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자유가 무너지든지 최악의 경우에 공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속으면은 국가적 자살로 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일 회담 때 발표문이 나올 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 것이냐, 몇 가지 키워드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상회담이란 말 자체가 이거 엉터리입니다. 언론이 정상회담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문재인 김정은 회담이라고 해야 됩니다. 정상은 김정은이가 정상이 아니죠. 정상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반도에는 우리 헌법에서 유일한 합법국가로 공인한, 유엔도 공인한 대한민국의 대통령만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김정은을 뭐 민족의 정상이나 한반도의 정상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반국가 단체 그리고 전쟁 범죄 집단이 수괴니까 정상회담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문김회담이라고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민족끼리란 이야기가 내일 또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우리 민족끼리 핵 문제 해결하자, 이것은 사기입니다. 여기에 기초한 민족 공조란 말도 사기입니다. 여기서 민족이란 개념이 문제입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에 있는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들을 민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민족으로 보느냐? 종북 세력, 좌파 세력, 자칭 진보 세력의 일부만 민족으로 봅니다. 북한에서는 민족을 김일성 민족이라고 합니다. 민족이란 개념이 남북한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민족 반역자입니다. 민족 범위 안에서 제외시켜야 할 인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은 북한이 쓰는 용어니까 여기에 말려들면은 남북한의 민족 반역자들끼리 수군수군 해가지고 뭘 하자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국제사회에서 더구나 인종적, 민족적 특권이나 멸시나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면은 세계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것은 민족주의가 아니고 인종주의입니다. 레이시즘, 즉 히틀러의 유대인 우월주의, 유대인
학살 그리고 아리안 우월주의와 똑같은 타개해야 할 흑백 차별과 똑같은 개념의 인종주의입니다. 우리 민족끼리란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민족끼리라고 나오면 해석을 할 때 우리 민족 반역자끼리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일 합의문에 평화란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 평화도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 북한이 생각하는 평화 다릅니다. 근데 북한식 용어로 평화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관계에서 등장하는 합의문 중에서 평화는 대충 보면은 북한식 용어로서의 평화였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평화는 뭐냐? 자본주의 체제를 타도하고 미국 제국주의를 남한에서 몰아낸 상태에서 평화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자들은 북한은 이미 평화지대가 됐다, 남한이 평화롭지 못하다. 왜냐? 자본주의가 있어가지고 착취를 하고 미군이 있어가지고 우리 민족을 탄압을 하고 압제하니까 평화가 오지 않는다. 자본주의 없애고 미군 물러나야 평화가 온다. 그것이 평화통일이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평화의 협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화의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쪽에서 말하는 평화를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구나 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 또 체제 보장하면은 비핵화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체제 보장 이것도 사기입니다. 북한 체제를 우리가 어떻게 보장해 줍니까? 그럼 북한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가 군대를 보내 가지고 탄압을 합니까? 체제 보장 또한 주한미군 물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란 말이 내일 나올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지 한반도 비핵화는 왜 합니까? 남한에 무슨 핵무기가 있습니까? 이것은 한국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다, 비핵지대화다, 이렇게 하면서 한반도에서 또 한반도 주변에서 주한미군이나 항공모함,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해구산이나 핵 잠수함 다 물러나라라고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라고 해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지 결코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란 말만 나오면 여러분들은 아, 이게 또 속는구나,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계적 핵폐기란 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폐기는 일괄적으로 해야 됩니다. 단계적으로 조금씩 하면은 조금씩 뭐 비핵화하는 척하면서 제재를 풀어달라고 한다든지 우리 측에 양보를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끄겠다는 것이 바로 단계적 핵폐기니까 이것 또한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될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핵 없는 세계, 군축, 뭐 이런 이야기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북한 노동당 정권은 전원회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완전한 핵 무장 국가가 되었다. 앞으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군축을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핵 보유국임을 이미 선언해 버렸습니다. 선언한 마당에 김정은이가 와가지고 그것을 뒤엎는 북한 비핵화를 약속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김정은도 총 맞아 죽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하니까 한번 두고 봅시다. 어떤 비핵화가 나오는지.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란 말은 나오지 않겠지만은 해석을 하면은 아, 이게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구나 하는 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한미군 위상 변경이라든지 주한미군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든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한미군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재남침을 저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 주한미군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주한미군이 중립화된 군대로서 일종의 평화유지군으로 있어야 한다. 결코 대한민국의 동맹국이 아닌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 태도를 포기한 그런 주한미군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동북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게 벌써 사기입니다. 주한미군 무력화, 중립화를 뜻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통일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마당에 평화협정을 맺자든지 할 때 우리가 여기에 엄중한 기준을 하나 정해야 됩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과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노동당 정권과는 통일을 논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북한 노동당 정권은 북한 주민들이 선택한 민주적 정권이 아닌 것입니다. 대표성이 없어요. 북한 주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수립된 정권이 아니므로, 따라서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이 타소되든지 물러나고 북한 주민들이 선출한 정권이 나타나야 우리는 그 정권을 상대로 통일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양쪽이 다 국민들을 대표하는 정당성이, 정통성이 있어야 통일을 논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할 때 바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동독 주민들이 자유선거를 통해서 뽑은 정부와 통일을 논의했던 것입니다. 또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 평화지대화, 이게 서해 평화지대화란 말이 또 나올지 모릅니다. NLL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NLL을 선을 양쪽의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면허로 만드는, 이것은 NLL을 무력화시키고 평화지대화라고 하면서 사실은 분쟁지대화로 만들어 가지고 수도권을 위협하기 위해서 북한이 합의한 이 평화지대화란 말이 나오면은 그때는 이거는 NLL 무력화구나 라고 해석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정은, 문재인 두 사람의 가치관, 이념, 역사관, 그리고 두 사람을 사고 있는 이 세력을 봐야 합니다. 누가 회담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생일을 빼앗아간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이승만, 박정희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김일성에게 충성했던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김일성 숭배자 윤희상을 존경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산주의자 호지명도 존경한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김정은, 문재인 두 사람이 맞으면은 이념적으로 서로 통하는 점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공동의 적으로 보는 점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을 공동의 적으로 생각하는 점도 같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무서우니까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라는 생각을 하는 점에서 같다면은 이 두 사람이 결코 대한민국의 발전, 대한민국의 안전, 국민의 행복, 자유, 재산, 생명의 보존을 위한 회담은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념이 반대한민국적인, 이념이 반자유적인 두 사람이 만나서 합의한 것은 대한민국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문서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더라도 국민이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정상회담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 문김회담이라고 해야 된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은 우리 민족 반역자끼리란 이야기다. 한반도 비핵화란 말이 나오면 이것은 주한미군은 물러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평화 이야기는 전쟁으로 해석을 하면 틀림없다. 낮은 단계 연방제라든지 뭐 평화협정이라든지 평화통일, 이것은 다 북한이 주한미군 몰아내고 적화통일을 하려고 하는 전술용어로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받아들인 문서는 대한민국을 자살로 몰고 가려는 흉계다. 주한미군 위상 변경은 주한미군 무력화다. 그리고 무슨 또 사람 중심 이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 중심. 이것은 인민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틀림없습니다. 국민을 배척하기 위해서 사람 중심이란 말을 쓸 것입니다. 대충 한 10개 정도의 쟁점을 말씀드렸습니다. 14선언에 보면은 14선언을 또 이어받는다고 하면 골칫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유무상통이란 말이 있어요.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끼리 서로 잘 나눠 먹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또 들어가면은
많이 가진 한국을 북한이 경제적으로 뜯어먹는 것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무상통이란 말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종전선언도 이게 사기입니다. 종전선언이 사기가 아니라면은 국군포로 응용한 사람 다 돌려주고 납북자 다 돌려주고 이산가족 생사 확인뿐만 아니라 재결합해서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 없이 종전선언 하겠다는 것은 또 전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됩니다. 납치해간 일본인도 돌려줘야 됩니다. 이런 것 없이 종전선언 하겠다고 하는 것은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 하겠다는 때 지나지 않습니다. 종전선언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유교 책임을 진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번 속으면은 속이는 사람이 더 나쁘죠. 두 번 속으면은 동정을 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세 번 속으면은 속는 사람이 더 나쁩니다. 속이는 사람보다. 내일 국민들이 속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